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입니다. 저는 그 건축가로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그 공시 가격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재 신도시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도 내야 되고 공시 가격도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보유세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평 뉴타운이나 그 유래 신도시 같은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나라에서 투자되는 돈이 많습니다. 그 은평 뉴타운은 제가 보상가가 한 800만 원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유래 신도시도 한 800만 원 선이니까 제 머릿속에는 서울 땅값이 1억 간다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이거는 좀 거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보유하는 데는 신도시에만 가서 받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신도시에서 투자된 금액이 결국은 그 땅값을 계산할 때 기준을 잡거든요. 최소한 거래가 100만 평이 돼야 됩니다. 100만 평이 은평 뉴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명박 시절에 그 정권 시절에 은평 뉴타운을 한 800만 원 정도 보상해주고 100만 평을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나머지 구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은 강남 가격을 강북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부로 팔고 집이 안 팔려서 전세입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거기 메꾸는데 상당히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 결국은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뭐 이런 보유세가 구도시에서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땅값이 재산세예요, 사실은. 서울에는 그 땅값이 평균적으로 1억 이상 간다 그러고 강남은 뭐 2억 간다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명심해야 될 게 서울 땅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 1억 간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저는 항상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땅값 수도 서울은 평당 1,000만 원이 정상이다. 그리고 가장 싸게 들여서 도시를 만든 게 해동신도시다. 해동신도시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 3.3제곱미터당. 판교는 300만 원이고요. 분당도 한 100만 원 선에 옛날에 물어줬고, 일산도 한 100만 원 선. 그렇다면은 땅값이 세월이 막 오른다고 그냥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20년 전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다른 것도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업이 건축가로서 항상 그 나라가 간섭을 하는 거죠. 내 재산에. 땅에 대해서만 종부세나 공시지가를 가져가고 세금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신도시만 받으라 이거죠. 구도시는 은행에 가서 그 융자해달라고 가보면 5년이 넘으면 그 단독주택을 그 물건으로 취급 안 해요. 그냥 보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감정을 했을 때 약간 쳐주는 거지, 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 있잖아요. 땅 한 평에 뭐 현재 시세가 얼마냐, 그 2천이 나오면 2천만 원에 그 반은 해주겠다,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지정하는 감정가가 현재 부동산 그 정보고 부동산 시세, 그다음에 거기에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냉정하게 보면 서울 시내에 있는 그 20년 넘은 집들은 재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왜 제가 신도시만은 그 재산세, 보유세가 그 정당하다고 보냐면, 기반 시설을 LH에서 하거든요. LH에서 그렇게 없는 동네를 만들다 보니까 빚이 수조 원이에요, 지금. 제가 살림도 해보니까 결국은 나라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의 살림을 대신해 주는 게 한전, LH, 토지공사, 뭐 하여튼 이때까지 공사라고 뒤에 붙은 거는 전부 적자예요. 이번에 그 전세 빌라 뭐 사기 이런 것도 LH에서 다 물어줄 수 없어요. 개인이 준 빚을 어떻게 나라에서 갚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업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도대체 그럼 경제는 뭐냐 이거. 경제라는 거는 정말로 가장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세금을 받아서 나라를 살림을 하는 거죠. 근데 기왕이면은 신도시에만 적용시켜라 이거죠. 제가 정치는 안 해봤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헌집, 오래된 마을,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그 미재가 개발지, 그런 데는 그 개발된 이후에 종부세나 뭐 세금을 좀 높이고 나머지 구도시에는 세금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 쓰지도 못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낸다는 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땅값이 100만 평 이상 거래된 게가 두 군데, 송파와 강북에 있는 은평 뉴타운인데, 송파는 한 300만 평 되는데 그 중에서 성남이 한 3분의 1, 또 광주시가, 하남시가 3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떤 부동산 뉴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 땅값은 1,000만 원이에요. 그걸 1억 주고 사서 뭔가를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재건축이나 지역조합 모든 분야에서 그 건설회사나 아니면 시행사가 5천만 원, 1억을 주고 돈을 남기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같이 금리가 비싼 데다가 PF가 일어나지 않고 이러면 오늘까지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살아남죠. 그러니까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가시든가 아니면은 신도시에 가서 너무 거리가 멀고 어려우면은 나홀로 아파트가 차라리 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부근에 나홀로 아파트가 가끔 있거나 그러니까 기린처럼 높은 건물 있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높은 건물이 있으면 다시 그런 건물이 앞으로 10년 동안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예측하는 거죠. 제가 물론 원룸으로 시작해서 제 인생 40년을 부동산으로 보냈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허구한 날 뉴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려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콘크리트가 50년까지는 튼튼하게 잘 버팁니다. 근데 50년 지나면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그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오늘부터 서울에 내가 땅이 몇 평 있나, 30평짜리 아파트 짓는데 땅이 10평 됩니다. 10평. 땅 10평 가지고 있는 분은 돈을 한 1억 정도 가지고 계신 거다. 1억. 근데 그 1억이 언젠가 개발이 되면 10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새로운 신도시 집만 세금 계산하고 오늘 이후로 아주 오래된 집들은 세금에서 정부에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헌집 주인들이 한번 모여야 돼요. 쓰지도 못한 헌집을 가지고 계속 세금을 매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집은 그렇게 평가하고요. 지금 지방도시는 인구가 줄어가지고 1년에 뭐 우리 고향 단양만 해도 1년에 300명이 죽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3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우리는 점점점 설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빈 땅 한 5평, 10평 그거 사놓으시면 희망은 있습니다. 근데 싸게 사야 되겠죠. 제가 이 세금 얘기만 나오면 제가 60년생 중에서 아마 세금을 가장 많이 냈을 거예요. 제가 그 국세청 조사도 한 여러 번 받아보고 근데 도대체 떼어먹을 수 없는 게 세금이에요. 근데 나중엔 일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아요. 이게 대한민국이고 부동산 세금은 어쨌든 누군가는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집은 세금에서 빼줘라. 땅만 세금을 매겨라 이걸 땅만. 그게 현실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